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이혁진,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냉철하게 상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이 함께 하는데요. 오늘 먼저 지난주에 전문가들께서 상담해 주신 사연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사연을 조금 실감나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5년 넘게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우울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방송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건강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을 복용하는 중에 실손보험도 가입하고 종합보험도 건강체로 가입을 했습니다. 분명 설계사한테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에 문제가 없는 거겠죠? 네, 오늘 일단 사연자분은 약을 복용 중인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신 30대 사연자분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미 다뤘었는데 약을 복용한다고 물론 꼭 보험에 가입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건강체라는 내용 때문에 사연자분이 조금 의문이 이제 생기신 것 같아요. 일단 이분께 어떤 상황인지 좀 어떤 상담을 도와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30대이시고 정신질환 이외에 다른 병력은 없으셨는데 다른 건강상 특이사항 없으신 분이셨어요.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유병자형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연자분의 문제점은 유병자형이 아닌 일반형 보험으로 준비하신 게 문제였던 겁니다. 네, 특히나 실손보험의 경우도 일반형 실손보험, 유병자형 실손보험, 노후 실손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유병자형 실손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어요. 특히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손보험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를 네네. 처음 알았고, 그런데 지금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더 그렇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현재 4세대 실손보험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그중 하나가 정신질환이고요. 2015년까지는 정신질환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에는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 대상에 포함해 놓았으니까요.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사실 모든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ADHD, 틱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의료비의 전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도 실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실손보험 가입 전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요즘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먼 세계 이야기, 조금 벽을 치고 분들이 많은데 네. 요즘엔 정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정말 그냥 감기 치료하듯이 네.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치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 일단 편견도 없애야 되고 그쵸. 그만큼 활용도도 높다는 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신질환 이력도 이걸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오늘 또 처음 알았고, 일단 고지를 한다는 거는 보험 가입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다,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어떤 치료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가입자가 알릴 의무사항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있고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일반 실손보험과 건강체 보험,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사연자분은 설계사한테 이미 벌써 얘기를 했다라고 고지를 한 거잖아요. 네, 하지만 요즘 모바일 청약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한 시대죠. 네. 예전에는 보험을 준비할 때 종이에 서명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만나서. 그렇죠. 네. 요즘은 보통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고지했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나도 모르게 고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실제로 보장을 받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꼭 제대로 고지가 되었는지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음. 많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 정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참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일반인들도 많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사연자처럼 나는 분명히 알린다고 알렸는데 설계사한테 알렸는데 이게 빠져 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설계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런데 간혹 알면서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시키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 창출은 해야겠는데 유병자형 상품으로 안내를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질 것 같으니까 보장 금액도 줄어드는 등 고객 창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고지를 누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제대로 내가 알릴 사항을 제대로 고지한 걸 고지가 잘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일단 내가 가입한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서요. 네. 내가 가입할 당시 청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음. 종이로 청약을 하신 경우라도 보험회사에서 스캔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연자분께서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신 게 맞더라고요. 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스캔본을 보니 고지사항의 정신질환 관련 언급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 보험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은 조금 저렴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보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보험은 모두 정리를 도와드리고 유병자형 상품으로 보장을 다시 구성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보험료는 좀 오르긴 올랐겠네요. 네, 그렇지만 막상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네, 네. 우선 젊으시고 네. 병력도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시는 것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유병자형 보험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었어요. 기존의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으로 총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18만 원으로 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네, 비록 실손보험도 유병자형 실손보험에서 일반형 실손보험보다 보장은 폭은 좁고 가입 자기 부담금은 좀 높아졌지만요. 보장받을 때, 그러니까 즉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안심이 된다고 하셨고요. 보험은 편안하게 보장받는 게 중요합니다. 매월 보험료 납입은 더 불안하시면 안 되겠죠. 자, 계속해서 동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직접 질문 주신 내용 한번 들여다 볼게요.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7762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보험을 가입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험료 차이가 너무 납니다. 증권을 비교해 봤는데 가입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인 혹은 친구인데 서로의 보험료를 듣고서 놀란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비슷하다면 보험료가 최소한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비슷한 보장이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보험료는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보험은 비교 분석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국내에도 보험회사가 약 50여 개가 넘는데요. 이 수많은 보험사가 서로 경쟁 중이기 때문에 동일 조건의 보험이라 하더라도 그 보험료는 전부 다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물건을 구매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보험사도 수십 개고 뭐 보험사별로도 비교해야 되고 그때그때 새로 나오는 보험으로도 비교해야 되고 이걸 정말 개인이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이 많은 회사를 일일이 다 비교하시고 가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동일한 조건에서 좀 더 유리한 회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위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 상황에 맞는 보험회사와 상품이 무엇인지 비교를 해서 설계를 받거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주의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니 저는 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지, 맞아요. 왜 이렇게 기다리고 연결할 때마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음. 이렇게 올라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샵 0999로 상담 문자 주시면 편리하게 또 상담 도와드립니다. 네. 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누구에게 가입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지인에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필 그 지인이 특정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면 다른 회사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보험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의 상품으로 가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모든 조건의 내용이 동일해도 보험료가 몇만 원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꼭 비교 분석을 받으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주변에 전문가가 있으면 당연히 주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요. 일단 무조건 전문가와 이야기를 잘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돈키호테 함께하는 돈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쌓이셨을 거고요. 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와 함께 더 철저하게 뜯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7762님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마도 지인분과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적었다라면 이런 사연도 남기지 않으셨을 거고 그쵸. 고민하지 않으셨을 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지금이라도 받아보시고요. 예, 한 번쯤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 시기마다 약간 보험사들이 굉장히 어떤 특정 뭐 여성, 남성 혹은 그 나이대별로 유리한 보험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 시기를 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특판 같은 걸로 네. 일시적으로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경우도 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럴 땐 전문가들이 좀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이게 이제 그렇다면은 당연히 보험 점검하고 새롭게 만약에 가입을 한다. 어떤 점을 따질 게 많겠지만 어떤 점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먼저 가능한 실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정해두시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나에게 없는 특약 또는 좋다 생각하는 보장 내용을 다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 결과론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어져 오래가지 못해 중도 해지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서 재무 상황을 고려해 나에게 맞는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벌써 나의 재무 상황을 먼저 따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네요. 일단 재무 상황도 따지고 나한테 가장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중요한데, 자, 나한테 맞는 보험은 또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보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준비하시다가 유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보장이 일부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유지 가능한 보험이 나에게 맞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도 당연히 다 들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약간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일단 그 보장 금액이 뭐 1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안 할 수 있으면은 안 해요. 왜냐면 그 돈은 어떻게든 마련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들고 막 5천만 원이 들고 이런 거는 정말 너무 큰 부담이고 그 돈은 맞아요. 한 번에 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뭐 말하자면 입원비, 골절 진단비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나오는 거 일단 좀 이렇게 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큰 거는 요거는 넣자. 네.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도 다 다른데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상해 입원비를 막 10만 원씩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나는 한 번 입원하면 오랫동안 입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햇님처럼 그렇게 사실은 내가 나중에 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큰 돈 들어갈 것들을 대비한다. 그런 게 사실은 저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1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내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요즘 뭐 중이자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특약들도 굉장히 많이 네. 나오는데 그런 특약들이 나오는 이유는 한 번 치료받을 때 의료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그쵸, 막 때문에 6, 7천씩 한 그렇죠. 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험으로 대신 준비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삭제하다 보니까 한 항목당 그 보험료가 막 600 몇십만. 얼마 안 제가 하죠. 굉장히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막 780. 근데 삭제. 근데 그런 게 쌓이면 또 되게 네, 맞아요. 커져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자의 기준을 세우는 음.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전문가들한테 요구하는 그렇죠. 것도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뭐 상황에 맞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 동키분들의 이 청취자분들의 세대도 다양하거든요. 일단 각각 세대별로 어떤 보험을 필수적으로 준비하는지도 궁금해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그래서 세대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따로 있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틀이 되는 보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키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는 정말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가장 작은 보장부터 큰 보장까지 가능한 실손 보험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보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혹은 심혈관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 부분들은 최근 진단비 혹은 치료비 형식으로 상황에 맞게 분석받고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수술비까지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 동일 보험회사라고 해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다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재정 상황, 즉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건강 상황 이렇게 맞는 가장 최적화되는 회사와 상품을 찾으셔야 합니다. 비교 분석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유지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들이 뭐 물론 사례를 통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또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연자분의 사례도 다뤘었는데 여러분들 동키분들이 지금 너무 한 가지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보장은 어떻게 하면 최대로 넓힐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요즘에 고액 치료가 또 첨단 기술들이 나오면서 나왔는데 과연 내 보험은 그런 치료법도 보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어떤 걸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한 주의 마무리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알차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